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정해봤는데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좀 중학교 때도 물론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약간 좀 기계적이고 계산 위주로 배운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순서냐 뽑기냐 라는 순열과 조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 틀을 좀 잡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말고도 뭐 뺄셈의 법칙, 나눗셈의 법칙 또 이제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이 되는 두 경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언제는 더했다, 또 언제는 곱하더라 뭐 이런 건데요. 실제로 그 뭐 각종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적어 본다면 합의 법칙이란 뭐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이해가 가나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일단 이 표현도 좀 약간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각각의 가지수가 m가지 n가지라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를 더하면 된다 라는 식인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와닿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사실은 A, B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있을 때 뭐 이걸 일렬로 세운다 라는 예를 들어본다면 A가 서는 가지수 쭉 구하고 B가 서는 가지수를 쭉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덧셈하겠다 라는 개념이에요. 보통은 이제 A가 서는 경우의 수랑 B가 서는 경우 수가 달라요. 조건이 있거든요. 뭐 특정한 조건이죠. 뭐 A 옆에는 B가 서지 않겠다 라든지, B 입장에서 나는 A 뒤에 서기 싫다 라든지, 뭐 어쨌든 특정한 조건이 붙었을 때 뭔가 불규칙한 상황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A가 서는 경우랑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각각이 몇 가지인지를 파악한 뒤 두 개를 덧셈한다라는 약간 케이스 분류적인 측면에서 합의 법칙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A는 몇 가지, B는 몇 가지이므로 A 또는 B는 몇 가지 이런 스타일로 내는 것보다는 상황 자체가 약간 좀 비대칭적이라고 할까? A가 서는 경우가 10가지인데 B가 서는 경우가 10가지가 아닌 거예요. 9가지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합치면 19가지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덧셈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불공평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따로 세서 더한다. 왜냐면 각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곱의 법칙, 사실 이제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뭐 거의 경우의 수 셀 때 거의 90% 이상이 다 이쪽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인 게 그대로 옮겨본다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아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저는 수업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은 이렇게 닌자 분신술 이런 말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뭐 이렇게 노란색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빨간색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노란색으로 간다를 택하는 거랑 빨간색으로 간다를 택하는 거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분신술을 써가지고 하지 않은 이상은 동시에 이렇게 A에서 B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개를 더하는데, 예를 들어서 갈 때는 노란색인데 올 때는 빨간색으로 온다. 갈 때랑 올 때랑 어쨌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자세한 거는 뭐 예제를 통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할 수 있다. 이래서 반장과 부반장을 같이 뽑을 수 있느냐, 같이 뽑을 수 있지 뭐. 이러면은 고배법칙 관련된 거고,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데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 있느냐, 동시에 탈 수는 없지. 나는 한 명이니까. 내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나는 한 명이니까 그때는 각각 버스길, 지하철길을 각각 더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느냐라고 한다면, A가 섰다고 가정하고선 그 뒤에 가짓수를 구한 것과 B가 섰다고 가정하고 그 뒤에 가짓수를 구한 그 결과가 같다면 굳이 그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느냐. A가 섰다고 가정, 한 명이 일단 섰다고 가정하고 그 뒤에 선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그걸 다 곱하자, 뭐 이런 사고방식인데,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기 좋게 예제를 통하는 게 좋겠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도 야,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말로는 너무 장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예제를 좀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또 예제만 너무 넣어버리면 또 조금 너무 진지해질 수 있으니까 진지하지 않게. 짠. 어쨌든 뭐 동시에 일어난다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되느냐인데 예제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합의법칙과 고의법칙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혼합으로 나와요. 혼종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빨간색인 경우, 그때는 뭐 요게 몇 가지고 요게 몇 가지니까 이걸 곱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두 번째 노란색인 경우, 노란색인 경우는 요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므로 곱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따라서 1번, 2번에 의하여 이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곱셈과 덧셈이 적당히 혼합이 된 형태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제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싶었으나 최대한 어쨌든 너무 예제 위주로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한 예제만 몇 개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 예제는 반장 부반장을 뽑는 선거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사람이 이 반장 부반장 뽑는 선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A가 반장 되면 B한테는 부반장을 안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B 입장에서는 나는 네 밑에서 일할 수 없어, 뭐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식 약간 좀 불공정이랄까. 반대로 A는 난 상관없어, 나는 너 밑에서 일할 수도 있어, 이런 입장이고, B는 나는 네 밑에서 일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조건이 있을 때 반장과 부반장 선출하는 방법 몇 가지인가. 어쨌든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는 것은 같이 뽑아야 돼요. 이 선거는 반장만 뽑았다고 선거 끝, 부반장만 뽑았다고 선거 끝이 아니라 반장과 부반장을 같이 뽑아야 되는 선거입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같이 뽑는 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곱셈의 개념이 들어가요, 동시에. 하지만 A가 될 때랑 B가 될 때에 따라서 부반장이 되는 그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A. 그러니까 B는 사실은 뭐 CD랑 같은 입장으로 반장이 누가 되더라도 B, CD 중에 누가 되더라도 부반장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A 같은 경우는 A가 반장이 돼버리면 B는 부반장에서 나는 자진 사퇴하겠소, 이런 거기 때문에 개수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A가 반장일 때의 경우의 수와 A가 반장이 안 됐을 때의 경우의 수를 나눈 뒤 두 개를 각각 곱셈을 이용해서 구해서 덧셈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우로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A가 반장이 되는 경우, 자, A가 반장 됐으니까 B는 부반장 안 한다면서, 너는 사퇴한다면서, 그러면 C 또는 D가 부반장이 되겠구나 해서 A가 반장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 다른 사람 반장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할 때 이 몇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A가 아닌 다른 사람 반장 되는 경우, 즉 B, C, D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부반장 역시 3명씩이 존재하겠죠. 반장 1명을 제외.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각각 3가지씩 부반장이 결정돼요. 그래서 3 곱하기 4만 9만큼의 경우수가 나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반장되는 경우는 9가지, A가 반장되는 경우 2가지, 그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9에서 11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원래 예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손으로 셀 정도의 작은 수를 주면은
아이들이 이걸 직접 다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손으로 셀 정도로 안 주고 보통 뭐 100단위, 200단위, 만 단위, 1000단위 뭐 이렇게 큰 숫자를 주기도 해서 뭐 검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간단한 예를 통해서 어쨌든 익히자는 그런 코너니까 보통은 이렇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혼합으로 나온다. 자, A가 반장되는 경우, 다른 사람 반장되는 경우, 이건 분명히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이반 반장은 누구니? A예요, B예요.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A가 반장되는 경우와 A가 아닌 사람 반장되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이건 더한다라는, 여기는 합의 법칙을 쓴다는 거고요. 반장되고 나서 그 다음 부반장 뽑는 경우,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는다. 같이 벌어진 일이죠. 이건 곱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문제 안에 섞여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고배 법칙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개념인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순열과 조합. 저희 학생들도 순열 조합 하면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교재에 있는 각종 순열 조합 예제를 쫙 만들어서 제가 뽑아줬었어요. 한번 뭐 이거를 잠깐 고거 화면 보여줄까요? 잠깐. 경우의 수 어딨니? 이건 뭐 그래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예제로 한번 구분해보자라고 해서 순열에는 어떤 것이 있게 해가지고 각종 예제들을 다 적어준 겁니다. 뭐 답은 안 적어주고 대신 이런 것들이 다 순열적인 느낌, 한 줄로 서는 느낌이 드니 라는 식으로 예제로 적어주고, 또 이제 조합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바로 순서가 없는 거라는 느낌이 좀 드니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예제를 좀 접해야 감이 좀 온다고 할까요? 옛날에 어떤 수학 선생님은 본인도 학창시절에 순열과 조합을 구분 못했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순열 조합을 뭐 구분을 못한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제 N과 R 구분하기. 특히 뭐 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우체통 문제라든지 우체통에 편지 넣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중복이란 말이 들어가 뭐 안 들어가, 순서가 있어 없어 금방 파악이 되는데,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 이제 구분도 안 가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이 좀 애매하고 힘든 것 같긴 해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일단은 뭐 서로 다른 N개, 이게 이제 또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서로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술 같은 경우는 구술에다가 다 번호를 적어놨다 라는 식으로, 혹은 구술의 색깔이 뭐로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감을 일단 가정한 상태에서 내가 알개를 뽑아서 소지해야지, 알개를 선택해서 물려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뽑기만 한다면은 조합의 개념이지만, 이 뽑은 놈들 갖고 뭐 나는 심심하니까 이걸 한 줄로 쭉 늘어뜨려 놔야겠다 라는 개념이 더 추가된다면 이건 순열로 접근해야 한다. 관계식은 알죠? 예. 관계식은 이런 관계식입니다. 조합을 구한 뒤 한 줄로 세우는 것까지 같이 계산하여, 어쨌든 둘은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뽑아서 세우는 거, 뽑고 세워야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동시에 일어난다, 두 개 또 곱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열이 나오는 건데, 저 또 뭐 구체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NC1은 얼마다, NC0은 얼마다,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저런 식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순열과 조합의 약간 좀 차이를 느껴봐라. 프라미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간단한 예제를 몇 개 수록해봤습니다.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누구한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녹화 중인 거예요. 네, 녹화 중입니다. 녹화 중인데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이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뽑아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단 조합 냄새가 막 나죠? 근데 여기 뒤에 일렬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또 순열 냄새가 나요. 그럼 이건 순열 문제입니까? 조합 문제입니까? 하면요, 둘이 혼종이죠. 일단은
를 해결해야 돼요. 그쵸? 그 뽑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른과 배 왕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른과 어린이 중 일부를 뽑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른은 5명 중에, 어이구, 이거 잘못 썼다. 이거 오타다. 제가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있군요. 어른 5명 중에 1명 뽑을 거죠. 이거 5시 1이에요. 1. 여기 R이 아니라 1인데. 그 다음에 어른 6명 중에, 어린이 6명 중에 2명 뽑죠. 6시. 그러니까 둘을 같이 뽑죠. 어른도 뽑고 어린이도 뽑죠. 곱합니다. 동시에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3명이잖아요. 이 3명을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3명을 이렇게 쭉 세우잖아요. 그렇죠? 세우기 때문에 3팩토리얼 까지 해서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뽑았다 세운다. 이게 다 이루어져야 완성. 동시에라는 말이 꼭 정확하게 at the same time. 영어 시간 at the same time.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다 합쳐져서 한 번에 일어났다 라는 의미예요. 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at the same time의 개념이 아니라 with 이거랑 같이 다 같이 일어났다 라는 뜻으로 with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다 곱하는 겁니다. 이거 오타예요. 이거 5C 1입니다. 5C, 검토를 못했네요. 5C 1 곱하기 6C 곱하기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제 같은 경우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여 세우는 방법 몇 가지인가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동시겠죠? 오타겠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따로면 곱하는 건가요? 네? 곱하고 곱하는 건가요? 무슨 질문이야? 곱하고 곱하는 건가요? 동시에 일어나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몇 가지인가? 이번에는 일렬로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금은 학생들 중 몇 명 일부를 뽑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세워요. 지금 잘 들어보면요. 따로면 합하는 거냐고요? 따로라는 말보다는 이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반 학급 학생들한테 우리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자. 그러니까 반장과 부반장을 같이 뽑자 이런 거라면, 야 우리 반장 뽑던가. 네, 추천 감사합니다. 반장을 뽑던가 회장을 뽑자. 반장을 뽑던가 회장을 뽑자. 둘을 같이 뽑지 말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반장 뽑는 방법 몇 가지, 회장 뽑는 방법 몇 가지, 이거 두 개를 더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애매해요. 그쵸? 이거 예제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어쨌든 전체를 다 뽑을 거기 때문에 이제 조합 얘기는 안 하고요. 수년 얘기만 할 건데, 요건 이제 이웃하여 세운다라고 하는 유형, 또 많이 아마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웃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이웃하는 것을 한 집단처럼 본다. 그러니까 약간 그 유치원생들 훌라후프, 내가 이제 이것도 훌라후프라는 걸 많이 비유해서 뜨는데, 이렇게 사람이 쭉 있으면 1학년 학생 몇 명이었지? 4명이었나요? 까묵 예제를 까묵. 1학년 셋, 2학년 넷, 1학년은 이웃. 너 빠져. 1학년 셋, 2학년 넷 이렇게잖아요. 그쵸? 2학년은 노랭이, 흰띠, 노랑띠 이런 거죠. 1학년들은 이웃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훌라후프 안에 이렇게 가둬놔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바뀌어도 어쨌든 이웃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취급하는 거고, 나머지 4사람에서 총 5사람을 일로 세운다. 그리고 요 안에서 니들 마음대로 바꾸렴. 그러니까 5사람을 일로 세운다와 니들끼리 마음대로 바꾸렴. 이렇게 해서 같이 벌어진 이 결과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곱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일단 이웃하는 집단을 한 사람 취급, 아까처럼 한 명으로 묶어서 훌라후프 안에 넣어놓고 한 사람, 드림보이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학년 학생끼리는 그래서 이제 이웃하는 거는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5사람 있다고 치고 5사람을 일렬로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웃한 이 집단 내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3팩토리얼. 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제.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리산을 등반하려고 합니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을 쓰려고 하여라. 요 얘기는 제가 할 게 좀 많긴 해요, 사실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남자가 지금 몇 명이죠? 2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쵸? 두 명밖에 없으니까 둘이 붙어 있다, 둘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이웃한다를 센 다음에 빼면 되겠죠. 전체의 경우에서. 그쵸? 전체의 경우는 남녀 구별 없이 5명이 일렬로 선다. 다 선다. 일부만 서는 게 아니라 다 선다. 5팩토리알. 그 다음에 남자끼리 이웃하는 거 아까 방금 해봤잖아요. 남자 한 사람 취급하고 4명을 일렬로 남자끼리 바꾼다. 그걸 빼면 된다. 여기서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 아래처럼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사실 포인트긴 해요. 그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게 아까처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만큼 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여자들을 일단 띄엄띄엄 세운 다음에, 여자들은 3명이니까 띄엄띄엄 서는 경우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마다 남자를 넣는 거예요. 참고로 사이 자리는 4개예요. 그쵸? 왜냐면은 여자가 3명이면 여자가 3명이면 사이는 이 앞과 뒤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사이사이 총 4자리거든요.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그쵸? 수능이 4일 남았나? 3일 남았나 이제? 요 사이사이는 4자리이기 때문에 4자리 중에서 남자, 첫 번째 남자 너 어디에 앉을래? 넷 중에 나 여기. 두 번째 남자 너 어디 앉을래? 나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남자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요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네네네네. 머신러닝? 모르겠네요.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3명, 4명으로 늘어나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3명, 4명이 될 때는 요게 그냥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자 해버리면은 2명만 이웃하는 경우, 3명만 이웃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고요. 네, 드림보이님께서는 머신러닝을 연구했다. 대학원생인가봐요. 대학원생인가? 학부생인가? 모르겠네요. 사일렌트라는 6개의 문자를 일일이 할 때, 사일렌트에는 SLIENT인데 중복되는 글자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의 철자 그러면 될 거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면 몇 가지인가요? 라고 할 때는 적어도란 말, 여기서는 이제 학부생도 배워? 그래요? 적어도라는 말, 이제 4번은 적어도라는 그 표현을 좀 이해하자라고 해서 적어도 at least 최소한,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최소한이라는 개념으로 몇 개, 1개 이상, 한 개 이상,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다 합쳐서 적어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걸 계산하기도 귀찮단 말이죠. 1개인 경우 몇 가지, 2개인 경우 몇 가지, 3개인 경우 몇 가지 해서 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한 다음에 다 덧셈한다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약간 여사건이란 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머지 사건들, 나머지 경우의 수를 세서 빼자라는 방법으로 일단 전체는 6팩토리알, 양 끝에 일단 자음을 두는 방법. 자음은 S, L, N, T 4개가 있으니까 4개의 글자 중에 맨 왼쪽에 올 글자 하나 뽑고 오른쪽에 올 글자 하나 뽑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 2개 뽑아서 일렬로 일단 세운 다음에 남은 4자리, 가운데 4개를 그냥 일렬로 쭉 배열하는 방법. 2번과 3번은 곱할 거고요. 1번에서 이걸 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경우의 수는 이론적으로 암만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드림보이님께서 어제 제가 아프리카 방송으로 실시간 강의하는 걸 좀 보셨나 본데,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텐데, 연속 확률도 마찬가지인 게 암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예제를 들은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단어에 비해서 확통 이런 쪽은 확실히 해봐야 돼요. 실제로 몇 개인지 곱하기도 해보고 대표 유형 몇 가지 연습하자고.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는 예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축제 공연 무대에 설 회원 5명을 뽑는다. 근데 혜원이와 민준이는 모두 뽑아야 한다. 이 얘기는 약간 이제 부정선거죠. 이미 내정자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게 나라니? 이게 나라니?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뽑기가 아니에요. 이거 불법적인 건데, 12명 중에 5명을 뽑을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선 실제로는 어때? 2명은 이미 뽑힌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꿔놨어요. 막 뒤죽박죽 해놨거든요. 좀 생각을 좀 순서대로 하지 말고 그때부터 하라고. 6번 같은 경우는 직업이 모두 같아야 한다. 경찰관 7명, 소방관 6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우리 애가 참고로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유치원생인데, 경찰관 7명과 소방관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는, 근데 3명 다 뽑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번 3명은 누구지? 경찰관입니다. 아닙니다. 소방관입니다.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대답, 내가 질문을, 그래서 그 직업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경찰관인데요? 경찰관 3명 뽑았는데요? 소방관 3명 뽑았는데요?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한다. 덧셈해야 한다는 거고, 이건 뽑기만 하는 거니까, 뽑아가지고 뭐 팀장, 뭐 부장, 뭐 이렇게 팀원 이렇게 줄 세우기 할 게 아니라 그냥 뽑아가지고 뭐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뽑기만 나왔으니까 조합. 그래서 조합과 덧셈 정리가 이제 혼합된, 마찬가지 혼종 문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직업은 동시에 될 수 없잖아요. 경찰관이면 경찰관인 거고, 소방관이면 소방관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일단 같이 일어날 수 없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할 거고, 경찰관 뽑는 방법은 7C3, 소방관 뽑는 방법은 6C3, 2개를 덧셈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단은 뭐 너무 많은 예제를 또 들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는 사실 커피 마셔가면서 부담 없게 보자. 이렇게 이거 볼 때는, 이 영상 볼 때는요, 책상 앞에 각 잡고 앉아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버스 타고 가면서 즐겁게 들어도 되고, 뭐 커피숍? 학생이 커피숍 가면 좀 그런가? 아니면 뭐 친구랑 같이 노닥노닥 하면서 슬쩍슬쩍 봐도 되고, 네, 그런 정도로 좀 가볍게 보라고 만든 취지라서 예제를 많이 수록할 수도 없는데, 큰 뭐 그림 정도만 한 거지 사실 자세한 거 들어가면 할 게 정말 많죠. 간단한 몇 가지 이제 마음가짐이랄까를 좀 알려준다면은, 너무 공식, 그러니까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읽고선 이게 한 줄, 두 줄만 사실 풀리긴 하는데, 이게 정말 딱 단순하게 뭐 NCR, NPR 이런 공식 딱 하나만 쓰면 풀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은 그 NCR, NPR 이런 공식 잘 안 써줘요. 그냥 대부분 곱하기를 다 직접 보여줍니다. 순열 같은 경우는 곱하기를 다 보여줘요. 이렇게 조합 같은 경우는 나누기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커뮤니케이션 기호를 쓰긴 하지만, 순열 같은 경우나 웬만한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곱하기를 다 써줘요. 이렇게 이거는 3가지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곱하면 돼, 이렇게 써주지, 이것까지 뭐 NPR이고 이건 또 뭐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식으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 이거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용도를 쓸 각오를 해야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화 시키면 좀 그렇지만, 제가 캐나다 유학생이었던 학생을 제가 한번 옛날에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 나라, 걔네 학교겠죠? 그 선생님께서 만든 그 교재를 봤더니, 걔네는 수용도에 좀 약간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우의 수를 하는데 수용도가 좀 꽤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공식 위주로 접근하는 거는 학생들의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한 접근을 너무 획일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일단 수용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머릿속에 일단 좀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공식화 시켜보자,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순열, 공식, 외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용도가 낮긴 하거든요. 사실은 좀 많긴 하더라도 이렇게 가지를 그려보다 보면은 파악도 되고, 그래서 곱셈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렇게 뭐 솔직히 입시 위주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입시도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잖아요, 입시 위주 교육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보다는 일단 수용도를 한번 처음에 시간 많을 때 이렇게 하나씩 그려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수용도 그래서 푸는 문제도 꽤 많습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였나요? 9월 모의고사였나요? 조합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걸 수용도로 풀었어요. 원래는 조합으로 몇 주 안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수용도로 풀었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칭찬해줬어요. 그래, 잘했다. 이거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 그리고 경우를 나눌 때 이게 좀 귀찮은데 1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처럼 뭐 A가 반장일 때 B는 부반장은 안 하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반장일 땐 다 하겠다.
이런 식의 약간 불규칙한 경우가 나오면 첫 번째 A가 반장인 경우, 두 번째 B가 반장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라는 얘기죠. 이 경우 케바케라고 하죠. 보통 학생들이 케바케 인색하지 말고 케바케를 열심히 해라. 다 요즘 스타일은 1번 몇 가지, 2번 몇 가지, 3번 몇 가지이므로 총합 몇 가지 요런 스타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진다. 이게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너무 많아진다면 이때는 아까 했던 6건 나머지는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약간 공식화로 들어간다면은 지금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흩어놔도 구분이 안 되는 그냥 선택에 관련된 건지, 뽑아놔서 흩어놔 버리면은 아까랑 다른 경우가 되는,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A, B를 BA로 쓰면은 반장이 바뀌었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순혈 개념인지를 좀 그것만이라도 일단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사실 이런 거 안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경우의 수는 왕도가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진짜. 정말 이거는 많이 해봐도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은 좀 분류를 좀 많이 해서 이것저것을 세는 거, 그런데 좀 더 연습을 많이 해라. 뭐 그 정도로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강의의 제목은 뭐라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경우의 수에 관련된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리고 순혈과 조화에 관련된 간단한 분류, 간단한 예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안녕.